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나오는 것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동쌤 공법 있죠? 이동쌤 공법 이거 여러분 지금 가서 공부 이것만 보면 과락은 면한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원래는 처음에는 이것만으로도 합격할 수 있다 이건데 이게 아마 암기하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암기 못하죠? 암기 못하죠? 암기 안 되니까 여러분요 이게 한 일주일에 한 50개씩만 해가지고 여러분 시험을 한번 제가 이거 보니까요. 아니요 여기 밑에 보니까 답이 무슨 말이 중요한 말인지 알겠어. 나도 몰라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은 누가 한다 이게 딱 돼 있으니까 거기만 빼가지고 주관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여러분 어차피 암기를 못하니까 이것은 누군가가 암기를 해줘야지만 암기를 하는 거거든요. 혼자는 암기 안 돼 이것은. 알겠죠? 그래서 이걸 다 보려고 하면 좀 그럴 것 같고 50번까지만 시험 보면 안 돼요? 50번 1번부터 50번까지 아니 오늘 본다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안 되냐고. 보면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아니 그냥 여기 들어봐. 여러분 공부는 습관인데요. 습관은 암기예요. 암기는 그다음 암기해야지 나중에 암기하는 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떤 공부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게 너무 스트레스 쌓일 수 있죠. 근데 원래 시험은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알겠죠? 스트레스를 언제 쌓이는지 아세요? 떨어지고 나면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쌓여요. 알겠죠? 그것은 지금 공부하는 스트레스에 비하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는요 집 밖을 나가는 게 무서울 정도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고시 공부 해보잖아요. 전화벨이 울리면 이건요 완전히 있잖아요. 그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차피 이런 스트레스는요 지금 쌓인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이걸 쭉 보니까 페이지가 그래도 꽤 돼요. 이게 보니까 양이 꽤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다른 것보다는 도정법하고 국회법 있잖아요. 이쪽을 좀 먼저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건축법들은 많이 나온다면서요. 건축법 문제가.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그냥 이걸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해가지고 50페이지 해가지고 여기 딱 보니까 매수 결정 및 매수 기한은 그래가지고 몇 개월 내 그다음에 매수 통보 후 몇 년 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2개월이고 2년이고 6개월이네요. 그러니까 6자하고 2자만 빼면 되잖아요. 가로 넣기로 하면요. 이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딱 보면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암기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면 어떻게 할까? 한 번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 정도는 여러분요 다른 데 학원 같은 데에서는 공법 차트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한 달 동안 내내 시험 보면서 암기하는 데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누가 하는 건지를 적어도 알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회법이 모두 해서 90개예요. 90개인데 90개를 다 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90개 못 외워요? 일주일에 안 돼요? 안 돼? 아니 일주일에 90개니까 몇 페이지냐면 12페이지네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어려울 것 같긴 해. 그럼 이번에요 50번까지 한번 해보죠. 50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50번까지 하니까 한번 해보고요. 나 모르죠. 50번까지 50문제겠죠? 90번까지요? 이건 내가 보니까요 막 암기한 거라서 될라나? 나는 괜찮은데 시범도시 지정권자는 국장이네요. 막 이런 것들이요. 뒤에만 딱 빼버리는데 국장만 빼버리는데 알겠죠? 에? 뭐라고 얘기해. 괜찮아. 의결권 줄게. 국장 중에 국장이 뭐하네요? 국토부 장관을 국장이라고 그래? 나는 순간적으로 국장 그러니까 국장은 별로 안 되는데 왜 중요하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했어. 국장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씩 안 되면 한 번 더 하면 되니까요. 한 번 시험 친 거 놔뒀다가 다시 그 다음에 또 한 번 시험 쳐보면 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언제 볼까요? 잠깐 보면 되죠. 시험 강의 끝나고 잠깐. 밥 먹지 말고. 노. 이거는 잠깐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공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끝나고 시간에 잠깐 보는 게 낫잖아요. 공법 시간에. 미리서 만들어놨다가 공법쌤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러면 시간 끝나면 잠깐 남았다. 아닌데 안 된다. 공법쌤 여기 촬영이 있어야 안 돼요. 그런데 이거 본다고 시간 남으나 할 수 없으니까 수요일 같은 날 있죠? 수요일 같은 날은 또 안 나온 사람. 목요일 날. 오전까지 끝나고 1시 끝나고 잠깐 시험 보고 밥 먹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래서 목요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면 1시인데 1시 반인데 뭐 잠깐 이건 얼마 안 걸려요. 잠깐 암기했던 거 그대로 여기서 하는 건데 금방 하니까 잠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세법 하면은 2차 하는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요.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이런 국계법만. 국계법 12페이지까지네요. 이거 일주일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해보세요. 왜냐면 이거 줘봤자 아무 필요 없어요. 암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게 암기가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강의 들을 때 엄청 편할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한지. 공부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리고 한 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걸 똑같은 걸 그 다음에 또 한 번 시험 봐도 똑같죠. 왜냐면 오픈북이 하니까요. 한번 해보도록. 내일 모레 시험 칠 거예요? 아니요.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12페이지까지. 그래서 이동현한테 제가 자료 달라게 해가지고요. 이걸 그대로 자료하고 똑같이 문제를 만들면 돼요. 똑같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서 그대로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만드는 데는 한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다 없애버리고 가로 해가지고요. 그치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보면서 어디가 나올 것 같다. 이걸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동현한테 해달라면 그렇고 내가 보면은 내용은 몰라도 이미 다 돼 있네요. 문제가요. 뭐를 암기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요. 암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요. 우리가 이제 뭘 보냐면 선의취득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취득이요. 선의취득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동산이죠. 동산. 이 동산을 동산. 동산은요. 그래서 부동산 안 돼요. 부동산, 토지, 건물, 일목, 명만, 농작물 안 돼요. 준부동산. 또 자동차, 항공기도 선의취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금전 안 돼요. 금전. 가치로 하는 것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건으로 되는 건 되는데요. 원칙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유가증권이요. 유가증권도 선의취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거래가 금지되는 것, 거래 금지품, 이건 안 돼요. 뭐가 있죠? 마약류라든가 총기류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을이죠? 이 을은 무권리자가 돼야 돼요. 무권리자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병이죠? 병을 양수인 또는 선의취득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을 뭐란다? 양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유효한 거래를 해야 돼요. 유효한 거래요. 여기서 유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기서 유효는 법률행위 효력 요건으로서 뭐가 있어야 된다? 제한 능력자가 되면 안 돼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이 존재해야 돼요. 대리권.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그러면 안 돼. 무권대리 그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그러면 안 돼. 제한 능력자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무권대리 제한 능력자 안 돼요. 유효한 거래하죠. 거래는 사고 팔고 하는 거죠. 사고 팔고요. 그래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때의 거래는 여러분 뭐라는 거죠?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속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실행위죠. 옆집 노는 우리 집 노인 줄 알고 별을 수확하는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이죠. 유실물 습득, 물건을 잃어버린 걸 내가 준 거지 거래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안 돼요. 되는 것은 뭐가 있죠? 되는 것은요. 여기서요. 매매죠. 매매하고 교환하고 증여하고 그 다음에 경매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돼요. 맞죠? 이런 것들은 돼. 유효한 거래죠. 그 다음에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뭐가 있다? 여기서 자주점유죠. 자주점유, 평원점유, 그 다음에 공연점유, 그 다음에 선의점유, 그 다음에 무과실점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선의취득은요. 질권하고요. 질권하고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질권은 뭐란다? 타주점유라고 하고요. 소유권은요. 자주점유라고 해요. 질권하고 소유권을요. 즉시로 소유권 취득해. 왜요? 거래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자주점유란 말은 그래서 없어요. 평원, 공연, 선의점유는 뭐가 된다? 추정되고요. 그 다음에 무과실은요.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되지 않으니까 누가 입증해요? 병이 입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선의무과실이에요. 선의무과실은 언제까지 선의무과실이 돼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물권행위. 물권행위가 뭐 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완성. 물권행위는 뭐냐?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시까지 선의무과실. 합의가 2월 1일, 인도가 2월 1일이죠.
그럼 언제까지 선이 무과실이다? 2월 2일까지. 그래서 합의가 먼저죠. 인도시까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게 정답의 1순위예요.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서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죠? 그럼 원시 취득이란 말은 내가 제일 먼저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란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했는데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 받아가라. 말이 돼? 안 돼? 반환 받아가라.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요,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이다. 간단하죠. 그래서 선의취득은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거래를 할 때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가 있어요. 현실의 인도, 그 다음에 간이 인도, 그 다음에 점유 계정,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죠.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점유 계정은 선의취득이 안 돼.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봐봐요. 지금부터 현실의 인도가 뭐죠? 여기 이거죠. 봐요. 여기죠. 이 친구한테 내가요. 현실의 인도. 갑이 양도인이 양수인한테 주는 거죠. 현실의 인도. 그 다음에 봐봐. 을이 가지고 있어봐. 을이 지금 가지고 있죠? 을이 가지고 있는데 이건 내 거, 얘가 양도인인데요. 양수인란 말이죠. 근데 빌려갔어요. 그 물건을. 그런데 빌려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요. 야, 그 물건 돌려줘. 내가 팔 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 아, 그래? 그럼 돈 그럼 만 원만 줘. 그럼 만 원만 주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누가 가지고 있죠? 양도인이 가지고 있어요? 양수인이 가지고 있어요? 양수인이 가지고 있죠. 이미 양수인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간이 인도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요. 점유 계정은 뭐냐면 내가요 양도인이에요. 내가 양도인인데 내가요 이것을 팔아요. 양수인한테 팔죠. 팔았으면 넘겨줘야 되잖아요. 넘겨주지 않고 내가요 다시 빌려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죠? 내가 소유자였죠. 다시 빌렸으니까 뭐가 돼요?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점유가 소유자로서의 점유가 임차인으로서의 점유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점유 계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점유 계정이다. 알겠죠? 그럼 봐봐. 점유 계정의 경우는 제3자가 봤을 때는요. 여전히 누가 물건을 가지고 있죠? 양도인이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소유자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거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점유 계정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봐봐요. 내가요 제3자한테 이 물건을 맡겨놔. 제3자한테 맡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물건을 내가 반환 청구권, 반환을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넘겨줘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요, 내가요 반환을 청구했어. 그럼 반환 청구해서 넘겨주면 그러면 너무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나? 을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병한테 맡겨놨는데 명한테 가서 너 직접 가서 받을래? 내가 원래 받아서 줘야 되는데 너 직접 가서 받을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거죠. 양수인한테. 자기가 가서 직접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것을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그래. 이 네 가지 중에서 점유 계정 안 돼. 이건 너무너무 또 중요해. 시험에 영순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영순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 을이 갑하고 있죠. 갑하고 을이 있죠. 을이 무권대리다. 또는요, 을이 제한 능력자다. 그럼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하죠. 병은 선의취득 못해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무권리자가 돼야 돼. 무권대리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의취득 못해요. 선의취득을 못한단 말은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죠? 병 이걸 또 정한테 팔아. 정은 또 선의취득을 해요. 왜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무권리자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무권대리 제한 능력자잖아.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다? 무권리자죠? 그러면 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얘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를 보면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여기 됐죠? 자, 계약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안 되죠. 그래서 선의취득이 안 돼요. 거의 계약이 무효가 되면. 그런데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해. 무효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면 권리자다, 무권리자다? 무권리자죠. 그러니까 무권리자한테 넘겼죠. 그럼 병은 선의취득을 해.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만 뭐가 되면 돼? 무권리자가 되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도품 및 유실물이다. 도품 및 유실물이죠. 도품 및 유실물에는 뭐는 빠지냐? 금전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품 뭐냐? 절도하고 강도를 얘기해. 강도. 그러니까 뭐는 빠진다? 사기라든가 뭐는요? 횡령.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빠져. 알겠죠? 무슨 말이냐? 봐봐. 도품 및 유실물은 뭐냐면 갑이죠. 갑의 물건을 을이 도품, 절도, 강도에 있단 말이죠. 절도하고 강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무권리자도 남의 물건 훔쳤으니까 유실물 습득이요. 유실물을 습득을 했다. 갑의 것을 을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을이 이걸 병한테 처분해.
그럼 병은 뭐 한다? 2월 1일 즉시로 소유권 취득해. 2월 1일. 어떻게 한다? 유효한 거래를 해. 유효한 거래. 우리 법조를 뭐라고 하냐? 우리 법조는 선의라고 돼 있어. 선의. 법조문은 선의. 판례는 뭐라고 하냐? 판례는 무과실까지 있어. 이게 또 가장 중요해. 여기까지. 이게 또 중요해. 무과실까지. 거래는 어디야? 거래는 공개 시장이나 상인이나 경매 같은 데서 해야 돼. 그러니까 뒷골목에서 야매로 샀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여기서 선의치가죠? 2월 1일. 그런데 10만 원 주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값은 도난당한 날로부터 유실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 몇 년? 몇 년 이내? 2년 이내. 2년. 몇 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뭐란다? 대가를 뭐라고? 변상. 대가를 변상하고 2년에 그다음에 반환을 청구해. 반환. 그러면 반환 언제다? 10월 1일. 그러면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병이 소유자고 10월 1일부터는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 그런데 이것은 도포민 유실물일 때 얘기해. 그런데 만약에 갑에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요 갑으로부터 사기를 쳤거나 횡령을 했어. 횡령을 했어. 횡령을 해가지고 을이 이것을 병한테 처분해. 그러면 이건 무권리자죠? 똑같이 무권리자잖아요. 유효한 거래를 해. 그럼 병은 선의 취득을 해. 선의 취득하죠? 선의 취득을 하죠? 선의 취득하는데 문제는 뭐죠? 갑한테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해. 2년 이내 반환하지 않아.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병이 소유자가 돼버려. 그러니까 사기나 횡령을 해가지고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병이 선의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야. 돌려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선의 취득이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이 사람이 이 을이 절도나 강도나 유실물을 습득해서 을이 병한테 팔았다. 그럼 병은 선의 취득을 해. 하는데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빼앗길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냥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 돈은 받고 대가를 변상하고 빼앗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선의 취득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부동산의 경우는 여러분 뭐가 되어 있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요.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여러분요. 딱 깨놓고 얘기했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지금 뭐죠? 분필 케이스 있잖아요. 이게 뭐 누구 건지 어떻게 알아요? 학원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국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훔쳐온 건지 어떻게 아냐고 이건. 그렇잖아요. 그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동산은 누구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팔죠. 나는 갑의 것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공신의 원칙이라고 그래. 그런데 갑의 것이 아니야. 아니어도 나는 갑의 것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알죠? 근데 만약 동산을 이건 누구 건지 확인하려면 확인할 길이 있어 없어? 확인해가지고 이걸 살려면 거래 못하지. 그래서 동산의 거래는 신속한 거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버려. 부동산은 등기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동산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버려. 그러니까 이 갑이요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한테 팔죠. 그럼 나는 갑의 것이라고 믿고 사죠. 그러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해. 그걸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은 공시의 원칙이 안정되어 있죠. 정착되어 있죠. 등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등기. 그러니까 우리는 등기를 가지고 등기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 독일 민법과 같이 독일 민법은 우리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독일 민법은 뭐죠? 이런 등기 저당권 같은 게 특히 저당권 같은 경우는요. 저당권의 증권화를 인정을 해. 그러니까 마치 저당권이 우리가 채권 증서처럼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정적인 장치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공신 원칙이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형식적 심사주의 서류 심사만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갑이 을한테 팔았는지를 등기관이 확인할 길이 있어 없어? 없죠. 서류만 봐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공신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동산의 경우는 뭘 한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소유자라고 믿고 물건을 이전받으면 나는 소유권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한번 볼까요? 122페이지, 강의 노트 122페이지. 강의 노트는 122페이지고요. 여러분요, 뭐냐면, 그, 기본서 있죠? 기본서는 어디냐면, 기본서는요, 303페이지예요. 그래서 122페이지 선의 취득에다가 기본서 303이라고 쓰세요. 썼어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선의 취득은, 여러분, 249조 한번 보세요. 법조문요. 평원 공연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지금 무슨 말이 없어? 자주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질권은 무슨 점유니까? 타주 점유니까 그래. 타주 점유니까. 질권은. 그래서 평원 공연하게 지금 122페이지 보세요. 평원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한 경우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 때도 즉시 동그라미 즉시 5년 10년 아니에요. 즉시 소유권을 취득 줄 것이고 원시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끝에 보면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 때 거기 줄고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닐 때 그것을 무권리자라고 그래요. 무권리자 이렇게. 지금 120 법조문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실원칙 인정, 동산, 선의취득이죠? 부동산 등기, 선의취득이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동산의 공시 방법 인도죠?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 청구로 양도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계정은 선의취득이 안 돼. 그게 정답의 영순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현실 인도가 뭐다? 간이 인도가 뭐다? 이렇게 다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그 다음 장, 그 다음에요. 124페이지를 보세요. 지금 가백 건데요. 을이라는 사람이 무권리자죠? 을이 무권리자. 을을 봐봐. 을은 누구이면 안 된다? 제한 능력자, 무권 대리만 안 돼. 그래서 을이 병한테 처분하죠? 유효한 거래. 이때 유효는 효력요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효력요건 오른쪽 보면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 대리권이 있어야 돼. 행위 능력 줄 한번 긋고 대리권 줄 한번 그어봐요. 알겠죠? 이 두 가지만 나오니까 대리권이 오 돼 있죠? 돼 있죠? 그 다음에 거래죠? 거래는 상속 안 되죠? 유심을 습득 안 돼. 물품 보관소에서 교환소에서 물건을 잘못 가져와서 거래가 아니죠? 타인의 살림을 오신하여 벌채했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옆집 논을 우리 집 논의로 잘못 알고 또 했어. 수확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매매, 교환, 그러다 또 써 증여, 매매, 교환, 증여, 또 경매, 증여도 돼. 증여도 거래예요. 알겠죠? 무상으로서. 그 다음에 병이죠. 병은 양수에는 선의취득자죠. 자주란 말은 없어. 왜요? 질권자도 선의취득 하니까. 자주 점유란 말은 없어. 타주 점유자, 점 찍으면 안 돼. 타주 점유자인 이래. 타주 점유자인 질권자도 이렇게 타주 점유자인 질권자도 선의취득을 해. 그래서 자주 점유란 말이 있으면 안 돼. 점 찍으면 안 돼. 타주 점유자인 해야 돼. 인 점에다가. 그 다음에 평원 공연 선의 점유는 뭐가고 추정.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 까맣게 돼 있죠? 선의 무과실 까맣게 돼 있죠? 언제까지? 여기 이거잖아 이거. 선의 무과실 언제까지? 물권행위가 완성. 물권행위는 뭐다?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거기를 박스에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별 하나 돼 있죠? 별이 지금 춤추고 있죠?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병 다시 가 병은 즉시로 질권과 소유권을 원시 취득해. 그래서 종전 소유자에게 물건을 받아받아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이것도 중요해. 시험에 다 나왔어. 그러면 동산을 보면요. 동산이죠. 동산 그 위에 보면 부동산 안 되고 준부동산 안 되고 거래가 안 되는 건 안 돼. 거래 금지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유가 증권 안 돼. 또 밑에 하나 또 써. 금전 안 되는데 금전 된다 안 된다? 원칙은 안 돼. 알겠죠? 금전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됐죠? 자, 그 다음 장 보셔요. 도품 및 유실물이라고 되어 있나요? 도품 및 유실물이 되어 있죠? 자, 그럼 보면 갑하고 뭐라고 되어 있죠? 을하고 되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이 말이죠, 지금. 갑이 을에게 도품 및 유실물, 절도나 강도고, 그 위에 봐봐. 금전 안 되죠? 사기, 횡령 안 되죠? 알겠죠? 사기, 횡령. 사기나 횡령 이런 것은 바로 옆에 보면 병이 선의 취득하면은 갑이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절도나 강도에서 을이 병한테 10만 원 주고 유효한 거래했죠? 그러면 유효에다가 써, 유효한에다 써. 밑에 보면 거래행위에 의해서 상인이나 공개시장의 경미가 되어 있고 밑에 선의 무과실이 되어 있죠? 그 선의 무과실이 유효한 거기로 가야 돼. 유효한 거래가 선의 플러스 무과실. 특히 무과실에다가 별을 하나 해야 돼. 법조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 선의라고 돼 있어.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한다? 무과실까지 요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선의 무과실을 어디다 해야 돼? 무효한 거래 거기다가. 자, 그 다음 병은요. 즉시로 선의 취득을 해. 그런데 갑이요. 몇 년 이내? 2년. 그게 중요해. 2년. 뭐라고? 대가를 배상 10만 원 주고 반환 청구해. 대가를 배상하고 반환 청구. 알죠? 반환 청구하면은 그래서 병이 갑한테 반환해. 언제? 10월 1일. 그러면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누가 소유자고? 병. 10월 1일부터는 누가 소유자? 갑.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문제 하나만 볼까요? 문제 334페이지. 334 봤나요? 선의 취득이라고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보셔요. 1번 선의 취득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동산 물건이지만 실제로는 동산 소유권 줄 것이고 동산 질권 줄 것이고 소유권을 자주점유, 질권을 무슨 점유라고 한다? 타주점유다. 이렇게 소유권을 자주점유, 그 다음에 질권을 무슨 점유? 타주점유. 이렇게. 2번 횡령한 물건인지 모르고 양수했죠? 관계없어.
모르고 양수했단 말은 선의로 야했다 이 말이죠.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상속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속 2번 안 돼. 상속 거래가 아니니까 4번 점유계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점유계정 안 된다. 5번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 틀렸죠? 몇 번이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를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